네, 여러분들 바로 이곳에서 저희가 출발 장소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시크기를 통해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알카즈네, 즉 보물창고라는 그곳에 가서 바로 인디아나 존스 3편에 나왔었던 그 명장면을 같이 함께 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원형 경기장, 그리고 극장이죠. 원형 극장, 그리고 쭉 이어서 간 다음에 저희 까스랄빈트, 그리고 알데이라까지, 모나스트리까지 저희 쭉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페트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이제 함께 여기서부터 입구부터 같이 시작하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곳에서 여러분들 신기한 것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쭉 보이시는 곳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쪽에 쭉 오시다 보면 여기 이제 말을 가지고 호객행위를 할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뻔히 보여요. 왜냐면 안 그래도 인사를 합니다. 이분이요, 살람 알레이쿰. كيف شو اخبارك؟ الله يسلمك كيف شيك؟ تمام هيك ل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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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شي اليوم عشان السهرة يعني شكرا حبيبي السلام. 이렇게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티켓을 보여주면서 너 혹시 이거 여기 있는 말 타는 건 공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말을 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700m까지만 말 타고 가고요. 그 이후에는 갑자기 내리라고 하는 거죠. 무료인데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이제 타려고 이제 하면은 한 700m 정도까지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내리라고 해요. 이제 팁을 좀 줄 수 있냐, 무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팁을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누가 수고했을까요? 네, 그렇죠. 말이 수고했으니까 말에게도 팁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간혹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서도 팁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 쭉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쭉 걸어가시면서 말을 타고 가지 않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쭉 걸어 내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힘드실 때는, 돌아오실 때는 아마도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내리막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되돌아 올라오실 때는 마차를 타는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출발할 때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타시더라도 굳이 여기서 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 그리고 지금 아까 함께 했었던 그 말을 호객했었던 장면은요, 방송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김구라하고 설민석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함께 여기서 방송을 찍었었는데요. 그 당시 여기에서 찍었었던 이 배경들이 바로 요 현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말을 누구 거를 탈 거냐에 대해서 막 호객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말은 내려가실 때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페트라를 보시기 전에 이 가운데서 사실 이해해야 될 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페트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난번에 방송 중에 하나였던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즉 여기는요 국제화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이 페트라는 단 하나의 세계화된 도시가 아닌 그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었던 그런 다문화권의 어떤 하나의 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국제화된 도시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수도 관리 자원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과연 이 페트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다하 문화권에 있는 대도시였던 것, 그리고 물의 관리 자원 시스템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현장에서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최대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같이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현장 가운데 저쪽에 보이는 도장같이 생긴 어떤 하나의 바로 정면에 도장같이 생긴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바라보셨던 저 도장같이 생긴 저거는요,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밑으로 기둥처럼 나와져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저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그리고 나바테인의 조각으로 나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변 전체가요 다 사암 구릉지대가 되는데요, 즉 나바테인들은 이 사암 구릉지대를 깎아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하나의 모형들을 창작해낸 거죠. 그러면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어떤 문명의 모습과 또 그들만이 가지는 특유의 이 사암 조각 작품을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들을 보실 때요, 이 다양한 작품을 볼 때 장인 정신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작품을 만들어 갈 때 이거를 이렇게 깎아내고, 그리고 이거를 점점 공을 들이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백작을 만들 때 있잖아요, 공예품을 만들 때 정말 힘을 다해서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작품의 예술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술의 작품에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는 이거를 종교화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화 되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바로 이 신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거죠. 마치 예술의 혼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 혼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정신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나바테인들은요, 이 사암 구릉지대를 깎으면서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의 작품이 신격화됐고, 마치 여기가 살아있는, 이 사암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암 구릉지대를 깎아 만든 그 모양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높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에 이제 쭉 가시다 보면 저기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문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서 그 당시에요, 그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기 이제 11시 방향을 이제 보시면요,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 이집트의 문명과 나바테인의 문명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시면요, 저런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도 같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게 이집트에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이게 2층 구조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바로 2층에 보면요, 그 위에 이 피라미드가 4개의 석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4개의 석상은요, 그 당시에 그 고대 왕들의 이런 그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피라미드 밑에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거기에 매장된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처음에요, 여기에 고고학적으로 이 거리 가운데 걸어갔을 때요, 과연 저 건물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 구멍들은 왜 있을까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요, 여기가 이 페트라 전역이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라 여기가 매장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 전체가 이 지금 걸어다니는 이 곳에 있는 구멍들이 바로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어 있었던, 즉 여기를 공동묘지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공동묘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민이었는가, 또는 귀족이었는가, 또는 왕족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따가 알카즈네 신전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구멍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면서 결국 그거를 누구의 무덤인지를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고고학자들이 발견됐을 당시 여기 무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무덤이 아니라 여기가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바로 그 당시에 여기에 물 저장고를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다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문명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의 큰 대도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말들 보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불이다. 네, 5불, 원래 5불이 아까 무료라고 했잖아. 5불 더 내셔야 돼요. 왜 또 내야 돼? 저가 수고했으니까 팁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말이 이제 일을 했지 않냐. 우리 사랑하는 말, 우리 힘들어하는 말. 지금 이제 막 굉장히 막 다투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이런 말들을 이제 5불에 해줘, 3불에 해줘, 이렇게 협상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제 시크길이 되겠는데요. 시크길 가기 전에 이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